서민들에게 고물가 고유가 경기 침체는 실질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대, 고용 불안을 의미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와 폭우 등 기후재난을 뚫고 온 우리 시민들이 민생 위기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거대 양당의 사생결단 이전 투구가 뿜어내는 포연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양당이 외면하고 있는 민생, 정의당이 지키겠습니다. 민생 한 길로 달려가서 민생정치 1번지의 위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동안 이 대한민국 국회가 강남집값 대책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주거기본권 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기본권은 민주공화국 시민의 기본 권리고 또 국가의 책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최저주거 기준 이하 가구들의 주거 상향을 돕고 44% 집 없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말이 합리화지 무력합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진행했던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가액 40% 삭감, 또 얼마 전 종부세 계약에 이은 부자 특혜 패키지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정의로운 제도입니다. 빈사 상태에 놓인 초과이익 환수제는 살려내야 되고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실체를 밝히고 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당에게 있어서 국방위원회는 참 낯선 상임위입니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최근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외교 질서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전통적인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 체제에 오히려 편승 강화하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대한민국 외교, 특히 안보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고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한반도 평화체제의 확실한 구축 하에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외교 안보의 핵심인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행보는 이 두 가지 다를 버리고 있는 행보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방위원회 소속인 저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국감에 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그리고 무엇보다도 3축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 3축 체계를 진두지휘할 전략사령부 설치와 관련돼서 지금 국방부가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뤄볼 예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군대가 진정한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인권 군대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룰 예정에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방부 내에 민간으로 이전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으로 친분으로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노동권의 문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군에서는 사망사건, 폭력사건, 성폭력 사건 등이 수없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은 가해자 처벌이나 재발방지 대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수많은 가해자 속에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자들은 사실은 우리 군 장병들 그리고 퇴역한 우리 예비군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장병들 그리고 예비군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적극적으로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폭력사건이나 자살 사망사건이 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치료하고
향후에 관리해주는 트라우마 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우리 장병들 그리고 예비군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할 때가 되어 있고, 이런 정신건강을 강화할 때만이 진정한 대한민국 군대가 강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렇게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잘 건들 수 있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안전해야 된다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 두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보건복지위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은 보건복지 중에서 보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이 너무나 부실합니다. 작년에 9.2 노정합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보건의료에 필요한 정책들을 노동자와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 9.2 노정합의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우리 시민들을 돌보는 보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제대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모성보호 등을 비롯해서 각종 불법적인 상황들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원 세모녀 사건, 그리고 광주에서 자립준비 청년 2명의 자살 등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인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걸 점검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정부의 역할 중에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 정부가 보건과 복지를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려가 크고요. 그런 것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제대로 점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문체위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방송 스태프, 그리고 뭐 각종 분야에서 일하시는 예술인들,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살피는 국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의당이 이제 노동 중심 정당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는데요. 국정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9.24 기후정의 행동이 무려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대성황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저희 의원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회의 기후 상황실이다, 이렇게 저희를 규정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국정의 경제 컨트롤 타워이지만 지금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기후중립법, 탄소중립법을 작년에 통과시켰지만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여전히 유명무실하고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은 되었지만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는 제대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기후대응기금은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지만 정작 그것이 제대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도 않은 형국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노동자들,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위해서 뛰는, 그리고 원하청 구조, 노동시장의 이중성, 이번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뇌리에 가슴 아프게 박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얘기되는 손배소 문제까지 불안정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 실현을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윤석열 정부 모든 규제 완화, 환경은 규제 완화로 탄소 중립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